1983년 영화 촬영장. 느릿느릿 헤매며 늘 자신을 위해 연기할 생각만 하는 단역 출연자는 연기 열정에 불타오르고 있었죠. 그는 지나가다 맞아 죽는 포졸역인데 감독에게 한 번만 맞고 죽으면 안 되냐고 물었고, 그런 그를 감독은 상대조차 하지 않았죠. 결국 촬영할 때 그는 아! 라고 외치는 대사까지 달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런 그 옆에 거짓해 분장을 하고 고개를 푹 떨구고 앉아있는 한 남성이 있었고, 시리에 빠진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한조가 되었습니다. 시트콤의 한 장면처럼 첫 만남을 한둘은 바로 훗날 홍콩 코미디 영화의 한 획을 그은 주성치와 우맹달이었죠. 정작 둘은 앞으로 서로에게 닥칠 큰 미래에 대해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죠. 대포 소리가 잠시 멈춘 뒤 어른들의 보살핌 아래 해변에서 노는 아이들 무리가 있었습니다. 유난히 장난기 많고 개구진 표정의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는 훗날 주성치와 명콤비를 이루는 홍콩 영화 최고의 감초 배우 우맹달이었죠. 당시 내륙은 건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많은 공장이 복구 단계에 있었고 일할 기회가 많지 않아 실업자 수가 배로 증가하였죠. 그에 반해 홍콩은 모든 업종이 번창하였고 특히 전자산업이 왕성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좁은 지역적 특성의 인구수가 많지 않았기에 많은 노동력 보충이 필요했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노동자를 불러들였습니다. 내륙 주민들은 소식을 접한 후 홍콩을 금광으로 여겨 무수한 사람들의 발길이 향했고, 심지어 미리꾸까지 하는 사상 가장 많은 집단 도망, 이른바 대탈출항이라고 일컫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였죠. 7살의 우맹달은 가족을 따라 첫 번째 대탈출항의 일원이 되어 홍콩으로 이주했죠. 홍콩에서 점차 자리 잡은 아버지는 훗날 약재 장사를 시작하여 자그마한 부를 축적하였고, 그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생활을 하며 자신의 꿈도 마음껏 추구할 수 있게 되었죠. 어머니는 카드놀이를 즐겨하였는데 따는 날에는 항상 용돈을 주었고, 그는 늘 어린 두 동생을 영화관에 데리고 영화 보러 갔으며 집에 돌아와서는 어머니 앞에서 봤던 영화에 대해 재해석하여 연기하곤 했었죠. 예쁜 여성과 잘생긴 남성이 나오는 영화 이미지에 매료되어 푹 빠져 있던 그는 배우라는 직업에 상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배우에 대한 갈망이 날이 갈수록 강렬해지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아버지와 TV를 시청하던 그는 연기자울 연반 모집 공고글을 보았고 아버지의 몰래 연락처를 기억해 두는데, 당시 아버지는 자신의 일을 물려받길 원했고 연기자는 딴따라라며 아들의 꿈을 응원하지 않았죠. 가게에서 일을 돕고 있던 우맹달은 우연히 TV에서 지인이 출연한 장면을 보았고, 이는 연기자의 꿈에 대한 불씨를 다시금 지펴주었죠. 곧장 그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주연 하류층 대변이라는 신념을 갖고 제3기 홍콩 지상파 연예인 양성소로 지원하게 됐죠. 타고난 재능에 후천적인 노력까지 더해지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한 그는 반에서 줄곧 5위 안에 들었고, 성격 또한 호탕하여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으며 신망이 두터웠죠. 당시 동기로는 주윤발, 이명동 등 훗날 홍콩 영화 산업의 거장들도 함께했는데, 그중 주윤발과는 유난히 두터운 친분이 있었습니다. 연기 연습을 하다 보면 해지는 일이 잦았는데, 당시 해저터널이 없을 때라 집이 먼 주윤발은 그의 집에서 함께 지내는 날이 많았고 생각도 비슷해 종종 미래에 대하여 논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명한 일화로 당시 주윤발은 갈아입을 속옷이 없어 난처해 하였는데, 이를 알고 있던 우맹달은 자신의 속옷을 선뜻 내어 주었다고 하죠. 성적도 좋고 연기력도 탄탄해 졸업하기도 전에 이한상 감독의 드라마에 카메오로 출연해 동기들보다 일찍 경력을 쌓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졸업 후 그는 TVB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지만 배우 일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아버지는 배우가 되는 것이 결국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고 말하며 낮에는 장사를 하고 밤에는 연기를 하겠다고 아들에게 약속을 받아내고는 이게 불만이면 즉시 촬영을 포기하라라며 엄포를 놓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행보를 눈여겨보고 있던 왕천림 감독은 그를 소설을 각색하여 만든 정소치 정아지 주연 초리항 전기의 호철아 역으로 캐스팅하게 되죠. 방영 직후 탄탄한 연기력과 주연 못지않은 서브남주로 대활약한 그는 하룻밤 사이에 스타덤에 올랐고 TVB에서 가장 전도유망한 학생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죠. 이는 특히 대만에서 엄청났는데, 초리항의 저자 고룡은 대만 출생이었고 당시 영화 제작 황금기였던 홍콩과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 방영되자마자 대만의 엄청난 신드롬을 불러일으켰고 전무한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게 되었죠. 당시 드라마 방영 중 거리에는
사람이 없는 현상까지 발생하였고 대만 언론에서도 이 기현상을 보도했으며 심지어 장례식 발인날 틀었던 노래도 이 드라마의 주제곡이었습니다. 대만은 홍콩 영화와 드라마 시장의 가장 큰 축이자 자금원이었던 터라 TVB에서는 오맹달을 포함한 출연진들을 순회 공연차 대만으로 보내게 됩니다. 대만에서의 인기는 실로 어마어마하였죠. 대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배우로 꼽혔고 각종 토크쇼 영화와 드라마 관계자들은 그를 모셔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으며 푸젠성 샤먼 출신이었던 그는 민남어를 할 줄 알았는데 바다만 사이에 두었던 샤먼씨와 대만이라 가족 같은 친밀감을 느낀 사람들은 주연 이상으로 그를 좋아해 주었으며 승승장구 중이던 그의 인기에 더욱 박차를 가했죠. 한 해 순회 공연으로 번 돈만 자그마치 10만 달러 이상이었던 그는 파산했습니다. 엄청난 명성과 재산 앞에 그는 점차 초심을 잃어갔고 술과 유흥은 물론 도박에까지 손을 대며 푹 빠져 살았습니다. 데이트 이후 1년 동안 그의 삶에는 술과 유흥, 도박과 여자만 있었고 내일 벌 돈도 오늘 노름판에서 다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잦은 핑계로 홍콩에 돌아가기를 거부하던 그는 촬영 중 근무 태도까지 지적받으면서 그의 평판은 순식간에 바닥까지 추락하게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노름으로 전 재산을 탕진했고 30만 홍콩 달러의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소속 배우의 이미지에 민감했던 TVB는 더 이상 그를 중요 배역으로 기용하지 않고 방치했고 은행 측에서도 더 이상 연체하면 고소한다고 엄포를 놓았죠. 현실을 직면하고 조급함을 느껴 사방에 돈 빌리러 다녔지만 더 이상 그를 반기는 자는 아무도 없었죠. 이어 그는 옛 동기이자 절친인 주윤발을 찾았는데 당시 몇 년 동안의 무명 생활 끝에 주윤발은 상해탄의 허문강역을 통해 데이트를 치게 되어 성공가도를 달리는 중이었고 전도 유망한 대스타가 되어 있었죠. 오맹달은 그간의 우정으로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지만 주윤발은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딱 잘라 거절하죠. 주윤발을 비롯한 수많은 친지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를 도우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되려 그를 역병마냥 피해 다니기 바빴죠. 이때 후배였던 두기봉 감독은 수렁에 빠진 놈이라고 그를 꾸짖을 정도였죠. 사채까지 빌려 쓴 그는 담배 한 갑 살 돈밖에 남아있질 않자 집 앞 우물을 가만히 응시하다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네, 실패했습니다. 그는 자살할 용기 또한 없었죠.